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신비롭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쌓인 듯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INFJ일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심해처럼 깊고 묵직합니다. 예언자, 통찰력, 영감, 인류애. 이들은 소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홀로 고요한 파동을 유지하며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살가처럼 느끼는 타고난 치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들의 깊은 눈동자는 언제나 상대방의 영혼 넘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본질과 진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영혼만은 어딘가 다른 차원에 머무르는 수도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고요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평온함은 내면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휘몰아치는 우주적인 번뇌와 인류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부채감을 홀로 감당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위태로운 줄타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모순조차 INFJ의 내면, 그 무의식의 심연에서는 거대한 재난 경보로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이중성, 다가올 미래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24시간 과열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 영혼들이 무너질 때는 가장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차라리 소리내어 울부짖는다면 낫겠지만 이들은 소멸하듯 무너집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었던 이상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거나 진심을 다해 헌신했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 INFJ는 단순히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의 뿌리가 뽑히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진심이 머물 곳은 없다는 절망이 그들을 덮칠 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이들은 두 가지의 끔찍한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공감의 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오직 차가운 논리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혐오와 냉소로 난도질하는 내향직관 마이너스 내향 사고의 빙하기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을 금욕적으로 살아온 고결한 수도승이 타락하여 말초적인 감각, 쾌락과 억눌린 충동의 불길 속으로 자신의 육체를 던져버리는 외향 감각의 폭주입니다. 가장 섬세하고 지혜로운 영혼을 가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매는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파괴적인 춤을 추게 되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빛나는 등불을 든 예언자로 각성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건조한 분석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깊이 느껴서 세상이 너무나 아픈 모든 병든 현자들을 위한 치유의 기록이자 영혼의 회복서입니다. 1. 시련의 늪, 스스로 지필한 비극. 차가운 논리의 감옥에 갇히다. 외부와의 따뜻한 교류를 차단한 채 상처받은 직관이 설계하고 냉혹한 내면의 논리가 검증한 완벽하게 절망적인 결론을 유일한 진리로 맹신하는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INFJ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망망대해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직관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되 그 날카로운 통찰이 누군가를 베지 않도록 따뜻한 인류애와 공감 능력이라는 필터를 씌워 세상에 전합니다. 이때의 INFJ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을 조화롭게 엮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결한 가치를 현실의 땅 위에 구현해내는 부드러운 혁명가이자 현명한 조율자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타인의 배신이나 이상이 짓밟히는 좌절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들의 영혼을 덮쳐올 때 비극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INFJ는 밀려오는 고통으로부터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세상과 소통하던 유일한 통로인 외향 감정의 스위치를 가장 먼저 아주 단호하게 내려버립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내 진심을 줄 가치가 없는 환멸스러운 세상이야.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안테나를 스스로 부러뜨리고
관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에 차가운 분석실로 숨어버립니다. 타인을 살피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INFJ의 내면은 급속도로 냉각되어 영하의 동토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외부의 빛이 차단된 이 밀실에서 아주 위험하고 폐쇄적인 회로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향직관, 내향사고의 루프입니다. 이것은 마치 변호사도 배심원도 모두 쫓겨난 법정에서 오직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예언하는 판사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검사 단둘이서 진행하는 잔인한 마녀재판과 같습니다. 직관이 저 사람은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결국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라는 불길한 미래를 감지하면 차가운 논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렇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졌고 모든 관계는 호르몬의 장난일 뿐이야. 이건 과학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야라며 반박 불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들이댑니다. 이곳에는 객관적인 현실 팩트나 타인의 진심이 개입할 틈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습니다. INFJ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멸망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그 시나리오가 주는 끔찍한 완결성에 스스로 도취되어 버립니다. 희망은 오차 범위 내의 무의미한 변수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스스로 쌓아올린 견고한 논리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 자신이 만든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않고 영원히 헤매기를 자처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INFJ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일관계의 단절과 도어슬램, 얼음 같은 무관심. 이 위험한 단계에 진입한 INFJ는 물리적으로는 곁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심리적으로는 이미 수만 광년 떨어진 타인의 우주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습관처럼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나 그것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가 수행하는 기계적인 리액션일 뿐입니다. 이들의 내면에서 타인은 더 이상 교감해야 할 인간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분석해야 할 완벽한 남, 더 나아가 오류가 발생한 연구 데이터로 격화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던 그 따뜻한 공명 현상이 전원을 끈 듯 뚝 끊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INFJ는 상대의 눈물 앞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지만 루프에 빠진 INFJ는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를 내려다보는 냉정한 외과 의사가 됩니다. 상대가 격렬한 감정을 토해내거나 오열해도 이들의 심박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며 지금 저 눈물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이야. 저 분노는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자 호르몬의 화학작용에 불과해라며 상대를 차가운 논리의 메스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던 노력은 진단하고 판단하려는 오만함으로 변질되며 인간을 오직 인과관계로만 구성된 생물학적 기계로 취급해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INFJ의 도어슬램은 단순한 손절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ISFP의 차단이 상처받기 싫어 도망치는 방어라면 INFJ의 도어슬램은 상대방을 자신의 우주에서 영구히 지워버리는 존재의 삭제에 가깝습니다. 이 결정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법정에서 수없는 기회를 주고 변론을 듣고 참작을 거듭한 끝에 이 관계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내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다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들은 묵직한 철문을 닫고 용접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에 분노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이지만 도어슬램은 기대조차 소각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설명도 작별 인사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상대를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어제까지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가장 정적이고도 잔인한 처벌입니다. 징후 이 완벽주의가 빚어낸 자기 파괴적 허무주의, 완벽하지 않을 바엔 먼지가 되겠다. 타인을 향하던 날카로운 분석의 칼날이 방향을 돌려 INFJ 자신의 내면을 겨누기 시작하면 그곳은 소리 없는 학살의 현장이 됩니다. 내향직관이 그려내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은 신에 가까울 정도로 고결하고 완벽한데 거울 속에 비친 현실의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모순덩어리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괴리감 속에서 내향 사고는 끊임없이 너는 자격, 미달이야라는 판결을 내리며 스스로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주를 구하고도 남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청사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계획은 현실이라는 땅에 단 한 번도 착륙하지 못합니다. 현실 세계는 필연적으로 변수와 오차, 지저분한 잡음이 섞일 수밖에 없는데 결벽적인 INFJ의 논리는 그 약간의 흠집조차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패할 확률이 0.1%라도 존재한다면 혹은 결과물이 자신의 머릿속 이미지처럼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 것 같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어설프게 해서 망칠 바에야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가능성의 영역에 남겨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극단적인 논리는 INFJ를 무기력의 늪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숭고한 아이디어가 현실의 진흙탕에 뒹굴며 오염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영원한 준비태세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슬픈 완벽주의자들입니다. 현실 감각이 마비된 INFJ의 의식은 우주 끝까지 줌아웃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결국 죽어서 먼지가 되는데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버는 행위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탐욕으로 얼룩진 인류는 과연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종족인가?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이답 없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삶의 구체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오직 추상적인 관념만이 남습니다. 그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나 생존을 위한 행위는 저차원적이고 무의미한 반복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이들은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세속의 가치를 초월했으나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한 순교자라는 비극적 프레임 속에 가둡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학적 고뇌로 포장하여 자존감을 지키려는 애처로운 자기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징후 3방어 기제로서의 지적 오만, 고독한 상아탑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면이 붕괴된 순간 INFJ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거만하고 높디 높은 정신적 우월감의 갑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진짜 자신감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내가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저들이 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일종의 정신 승리이자 최후의 방어기제입니다. 2단계의 INFJ는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가벼운 농담, 유행하는 이야깃거리를 천박하고 수준 낮은 소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내향 사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정교하고 냉소적인 논리를 쉴 새 없이 생산해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지?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저 단순함이 역겨워. 그들은 타인을 생각 없고 깊이가 얕은 군중으로 자신을 고뇌하는 깨어있는 자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합니다. 남들의 행복을 무지에서 오는 편안함이라 비웃으며 자신의 불행을 진실을 아는 자의 고독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상처받은 자아를 비틀린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저들의 그릇으로는 내 우주를 단 1%도 담아내지 못해. 이들은 소통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먼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신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폐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이 고립을 시대를 잘못 타고난 현자의 고귀한 소외로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일상적인 언어 대신 난해한 철학 용어, 심오한 사상 혹은 침묵이라는 두꺼운 커튼 뒤로 더욱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타인에게 이 모습은 다가가기 힘든 지적 거만함이나 재수없는 잘난 체로 비치지만 실상 그 높은 상아탑 꼭대기에는 제발 누가 이 복잡한 암호를 풀고 들어와서 나를 구해줘라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갇혀있을 뿐입니다. 이 폭주의 끝 타락한 수도승, 감각의 불길 속에 몸을 던지다. 미래를 보는 고결한 눈이 과부하로 멀어버리자 생존을 위해 무의식에 유배시켰던 원초적 본능이 화산처럼 폭발하여 생각을 멈추고 오직 말초적 자극에만 자신을 내맡기는 폭주 상태. 내면의 감옥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난도질하던 논리의 칼날이 마침내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INFJ가 목숨처럼 지켜오던 고고한 자아의 성벽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이성이 마비된 그 폐허 위에서 무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꽁꽁 묶어두었던 최약체 기능, 외향 감각의 봉인이 강제로 해제됩니다. 평소 INFJ에게 외향 감각은 시끄럽고 경박하며 피하고 싶은 현실의 소음이자 저차원적인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줄을 놓아버린 이 비상사태에서 굶주린 야수와 같은 외향 감각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며 의식의 조종관을 탈취합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평생을 금욕하며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던 고승이 하루아침에 시장 바닥에 난폭한 난봉꾼으로 돌변하여 술과 고기를 탐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언제나 절제된 언어와 사려, 깊은 태도로 주변을 대하던 INFJ의 고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말초적인 쾌락과 자극에 탐닉하는 낯선 괴물입니다. 이들의 타락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의 자살을 위한 의식입니다. 과도한 고뇌와 복잡한 시뮬레이션으로 터질 것 같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육체라는 감각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 익사시키려는 처절한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해줘. 이들은 고통스러운 자의식을 지우기 위해 더 매운맛, 더 큰 소리, 더 위험한 행동이라는 독한 마취제를 찾아 헤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급격한 변화 앞에서 거대한 인지 부조화와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알던 그 점잖고 지혜롭던 사람이 맞아? 가장 가까웠던 가족과 친구들조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낯선 관계와 살기. 이것이 바로 INFJ가 보여주는 시련의 두 번째 얼굴, 외향 감각 그립의 충격적인 서막입니다. 징후 1 파괴적인 쾌락 탐닉, 금욕주의자의 타락과 폭주. 평소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가치야라며 청빈하고 절제된 삶을 지향하던 INFJ가 그립 상태에 빠지면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감각의 노예로 돌변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저축하고 건강을 챙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각이라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이는 즐거움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과부하 걸린 뇌를 강제로 셧다운시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2단계의 INFJ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비관적인 목소리와 불안감을 씹어 삼키기 위해 먹습니다. 미각이 마비될 정도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거나 위장이 찢어질 듯한 포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음식물을 밀어넣습니다. 위장에 피가 쏠려 뇌가 멍해지는 그 식곤증과 나른함.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지 않습니다. 필름이 끊겨 의식이 증발하는 완벽한 암전 상태를 목표로 독주를 들이붓습니다. 다음날 찾아올 끔찍한 숙취조차 현재의 정신적 고통보다는 견딜만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간과 뇌세포를 실시간으로 파괴합니다. 내면의 가치가 붕괴되어 생긴 거대한 구멍을 이들은 화려한 물건들로 메우려 시도합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명품, 쓸모없는 장식품, 혹은 과도한 성형시술이나 외모 치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에서 터져나오는 도파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느끼는 파멸적인 쾌락, 내 손에 쥐어진 물성이 주는 확실한 감각. 이 짧고 강렬한 자극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진통제입니다. 택배 상자가 현관에 쌓여가지만 그들은 상자를 뜯지도 않은 채 또 다른 물건을 검색합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획득하는 순간의 짜릿함으로 우울을 덮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미래를 대비하던 예언자가 이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껴서 뭐해?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이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미래를 땔감으로 써서 현재의 추위를 잊으려는 것입니다. 쾌락의 끝맛이 씁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은 세상과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무능한 자신을 향한 가장 슬프고도 잔혹한 복수입니다.
징후 이 강박적인 집착과 감각적 히스테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폭군이 되다. 내면의 질서가 산산이 조각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INFJ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유일하게 장악할 수 있는 외부 세계의 물리적 질서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방을 예쁘게 꾸미거나 기분 전환을 하려는 ISFP의 정리정돈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INFJ의 청소와 정렬은 혼란스러운 내면을 견디다 못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도 완벽하게 멸균시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믿는 신경증적 강박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이 시기에 INFJ는 영혼의 피부가 모두 벗겨진 것처럼 예민해집니다. 평소라면 의식조차 하지 못했을 일상적인 소음과 시각적 무질서가 필터 없이 뇌로 쏟아져 들어와 신경을 긁어대는 고문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 밥을 먹으며 내는 쩝쩝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시계, 초침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 책상 위에 삐뚤게 놓인 컵 하나. 남들에게는 배경에 불과한 이 사소한 자극들이 INFJ에게는 뇌관을 건드리는 폭탄처럼 느껴집니다. 제발 그 소리 좀 안 나게 해. 숨이 막힐 것 같단 말이야. 이들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거나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밤새도록 바닥을 닦고 또 닦습니다. 마치 눈앞의 먼지를 제거하면 머릿속의 번뇌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괴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평생을 언어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오던 평화주의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파괴자가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언어 기능이 마비되었기에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부에서 끓어오르다 결국 물리적 폭력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내거나 방문을 쾅 닫아 경첩을 부러뜨리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벽을 쳐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 섬뜩한 폭력성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터질 것 같은 이 에너지를 제발 봐달라 는 무언의 구조 요청이자 통제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외부로 투사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징후 3 낯선 반항아. 평화를 찢고 갈등의 소용돌이로 뛰어들다. 가장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모범생의 일탈이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법입니다. 내면의 억압이 한계치를 넘어 터져버린 INFJ는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냉소적인 도발자가 되어 고요하던 관계의 수면 위로 거대한 바위를 집어던집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은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평화롭게 돌아가는 외부 세상의 풍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버리는 일종의 재난의 동기화입니다. 내 속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너희만 평온한 꼴은 못 보겠어. 이들은 차라리 외부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붕괴된 자신의 내면과 균형을 맞추려는 위험하고도 파괴적인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건강할 때 INFJ의 통찰력은 타인의 아픔을 감싸주는 붕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립 상태에서는 이 통찰력이 가장 잔인한 흉기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 이들은 상대의 방어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아픈 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트라우마를 정밀 타격하여 고의적으로 싸움을 유발합니다. 너는 착한 게 아니야. 비겁해서 피하는 거지. 내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면서 왜 똑같이 행동해? 상대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 잔혹한 언어 폭력은 사실 나를 제발 내버려둬와 나를 좀 잡아줘라는 모순된 감정이 충돌하여 빚어낸 비명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해소되지 않자 INFJ는 자신의 육체와 외모를 캔버스 삼아 내면의 변화를 시위하듯 전시합니다. 평생 고수해오던 단정한 스타일을 버리고 갑작스럽게 삭발을 하거나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과격한 피어싱을 하는 등 시각적인 파격을 감행합니다. 또한 속도 위반을 하며 차를 몰거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뛰어드는 등 죽음과 맞닿은 감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위태로운 일탈은 단순한 멋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이래도 나를 몰라볼 거야?
이래도 내가 괜찮아 보여.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타인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로는 차마 할 수 없는 구조 요청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가장 슬프고도 격렬한 퍼포먼스입니다. 3. 회복의 열쇠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세상의 미세한 온기와 접속하라. 무너져 내린 INFJ를 구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평소 영혼의 안식처라 믿었던 혼자만의 동굴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의 깊은 명상, 파고드는 독서 혹은 고독한 사색은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입니다. 지금 당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 바로 그 통제되지 않는 생각의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몰라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지식과 번뇌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스스로를 소화시키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관념의 미로, 스스로 만든 논리의 감옥에서 당신을 탈출시킬 유일한 황금 열쇠는 바로 당신의 심장을 가장 먼저 뛰게 했던 본래의 기능, 외향 감정을 강제로 재가동하여 끊어진 세상과의 연결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침잠하여 고이는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 순환시켜야만 썩어가는 정신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연결이란 당신이 평소 꿈꾸던 인류 구원이나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쇠약해진 당신의 영혼은 그런 거창한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자의 십자가에 매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처방전은 인류애라는 거대한 추상이 아니라 당신 곁에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 오늘 마주친 타인의 사소한 온기, 가벼운 눈 맞춤과 같은 미시적인 사랑입니다. 습관처럼 내면의 심연으로 파고드는 시선을 억지로 비틀어 당신 눈앞에 존재하는 타인을 향해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분석하거나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심리 분석가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별것 아닌 농담의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그 찰나의 교감, 타인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가벼운 공기야말로 질식해가는 당신의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줄 유일한 호흡기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시 느끼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고독한 현자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이웃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며 가장 인간답고 가장 INFJ다운 부활의 아름다운 서막입니다. 스텝 1. 왜라는 질문 멈추기. 오염된 뇌를 위한 인지적 격리 조치.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왜라는 질문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물리적으로 강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 인생은 왜 자꾸 꼬이는 걸까? 이 시련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평소라면 당신을 성장시켰을 이 철학적 질문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답을 찾기 위한 탐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문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내놓는 모든 답은 자기 혐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릿속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음의 인지적 격리 조치를 단호하게 집행하십시오. INFJ인 당신은 세상 모든 현상을 우주적 신호나 복선으로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해석 본능을 맞추시켜야 합니다. 친구의 짧은 답장, 흐린 날씨, 우연히 마주친 불쾌한 시선. 이것들은 당신의 미래를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난 물리적 사건일 뿐입니다. 친구의 답장이 늦다. 나를 귀찮아하는 게 분명해. 우리 관계는 끝났어. 친구가 답장을 안 했다. 바쁜가 보다. 끝. 문장 뒤에 숨겨진 행간을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침표 하나, 이모티콘 하나에 우주의 이치를 대입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정보입니다. 사람을 분석하고 심리를 파헤치려는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을 당분간 봉인하십시오. 당신의 통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지금 당신의 눈에는 비관과 피해의식이라는 두꺼운 필터가 씌워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모든 분석은 팩트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허구의 소설일 확률이 99%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분석하면 할수록 당신은 오해의 늪에 깊이 빠질 뿐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내 판단은 틀렸다. 이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며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INFJ에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공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 무지가 당신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예측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판단을 유보하고 결론을 미루는 것.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그냥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인정하는 것. 이 지적인 겸손이 과열된 당신의 뇌를 식혀줄 유일한 휴식입니다. 스텝 2. 작은 연결의 복원 안전한 대상에게 온기를 나누며 감정의 고인 물을 흘려보내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어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이제 아주 조금만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만큼만 여십시오. 당신이 문을 닫은 이유는 이해합니다. 또다시 그 날카로운 배신의 칼날이 들어올까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내면의 고인 감정은 필연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꽉 막혀 있는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안전한 대상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의 복잡한 말과 의도에 지쳤다면 침묵으로 당신을 위로하는 생명체들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말을 못하는 동물이나 식물은 당신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을 손바닥으로 느끼거나 고양이의 골골송을 듣는 것, 혹은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며 오늘은 잎이 더 푸르네, 잘 자라라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행위. 이 사소한 돌봄은 고장난 당신의 외향 감정 회로를 안전하게 예열하는 최고의 재활훈련입니다. 당신이 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이 순수한 생명체들과의 교감은 당신에게 내가 쏟는 애정이 헛되지 않다는 효능감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INFJ인 당신은 평소 영양가 없는 잡담이나 가벼운 스몰 토크를 기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나누는 무거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깊은 대화는 지금의 당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중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주 얕고 가벼운 대화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는 수고하세요라는 짧은 인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하는 가벼운 목례, 카페 점원에게 짓는 옅은 미소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사에 미소로 화답하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뇌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아, 세상이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직 세상은 완전히 차갑지 않구나. 이 짧고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이 모여 당신이 스스로 만든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거대한 망상을 깨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스텝 3. 통찰의 승화 고통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나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의 귀환. 감정의 교류가 시작되고 마비되었던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면 이제 당신이 가진 가장 날카롭고 위대한 무기, 그 예리한 통찰력을 다시 칼집에서 꺼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칼날의 방향이 다릅니다. 지난날 그 칼이 당신 자신을 찌르고 해부하는 자해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타인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엉킨 실타래를 끊어주는 지혜의 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의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저주하며 몸부림쳤던 그 지독한 고독, 배신감, 절망의 시간들을 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들은 이제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신음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면을 건너온 당신은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글이나 예술 혹은 조용한 조언으로 승화시켜 표현하십시오. 나도 그곳에 있어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왔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치유함으로써 당신 스스로가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높은 하늘 위,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이상의 세계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현실의 대지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디디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불완전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의 이상이 100%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잿빛 하루를 구원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의 우주를 바꾼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머릿속에만 가두지 말고 작고 소박한 선의를 손끝으로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파동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이 꿈꾸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INFJ가 도달해야 할 현실에 발붙인 이상주의의 모습입니다. 이 긴 글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사무치게 고독했는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당신이 왜 때로는 그 누구보다 차가운 냉소주의자가 되어 세상에 등을 돌렸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괴롭고 아팠던 이유는 당신이 남들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까지 기꺼이 짊어지려 했던 너무나 책임감, 강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예민함은 신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인류에게 꼭 필요한 빛을 감지하라고 주어진 축복입니다. 다만 당신은 너무 많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받아들이다 보니 그 축복을 다루는 법을 잠시 잊고 방황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차갑고 멸균된 내면의 분석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머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차갑게 식히되 당신의 가슴은 다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달구십시오. 혼자만의 어두운 동굴 속에 웅크려 앉아 우주의 부조리를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문 밖으로 나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사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다시 세상을 마주 보십시오. 당신의 그 깊고 푸른 통찰이 더 이상 어둠을 탓하고 절망을 예언하는 비관의 도구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빛을 찾아내는 희망의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홀로 고고하게 떠있는 고독한 예언자가 아닌 이 땅의 수많은 불완전한 존재들과 함께 웃고 울며 호흡하는 다정한 현자로 다시 깨어나기를, 당신의 그 아름다운 부활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